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송예림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도 공기가 차갑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권까지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9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절기 대설입니다. 곳곳에 눈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경북 북부 지역은 오전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내륙 지역도 낮 동안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9도, 영덕 8도, 포항 10도, 경주 9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릉도가 8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 먼바다에서 오늘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기온은 떨어져서 춥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울진에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9월 강진으로 경주 지역에서 한옥뿐만 아니라 노후된 저층 공동주택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보강은 물론 안전진단 비용도 부담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12 지진으로 경주 지역 노후 공동주택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주시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공동주택 63개 동을 조사한 결과 3곳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고 10곳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3곳은 대부분 1980년대 이후에 지어져 20년 이상 된 10층 이하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의 경우 지속시간이 짧은 고주파의 영향으로 고층보다 저층 건물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과 다르게 고주파 지진이 발생돼서 상대적으로 고층보다는 저층 부분에 취약한 시설물이 파괴가 좀 더 많이 됐고 경주 지역상으로 20년 이상 돼 있는 시설물들이 많다 보니까 사정이 이렇지만 노후 공동주택의 주민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보니 안전진단에만 수천만 원이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일부 아파트는 워낙 노후에 주민들이 보수보강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대로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집에 200만 원씩 내야 지금을 시야 그걸 못하고 있는데 돈 내라 그러니까 낼 사람이 없는데 그래 지금 이때까지 이래 있는 거라. 경주시는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난 3곳에 대한 정밀 진단 결과가 이달 중으로 나오지만 추가 비용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 결과가 12월 중순경에 나옵니다. 그 나온 결과를 토대로 그 관리 주체에 통보하여 지진 피해가 재난에 대비하기 어려운 열악한 처지의 주민들에게 집중된 만큼 경주시의 피해 지원도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지역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 대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3년간 75억 원을 투입해 낡은 전기 배선 등 화재 위험 요인을 일제히 정비하는 한편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에 따른 자부담 비율을 현재 20%에서 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등 장비 조작과 안전 교육을 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일선시군의 도시계획 인구 부풀리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군별로 2030 혹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인구 부풀리기를 억제하고 인구 추이를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내년 초까지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일선시군이 도시계획 인구를 높게 잡아 난개발을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지나친 면적을 공원 등으로 묶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등 부작용이 빚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안의 계획 인구를 보면 포항시가 85만 명, 경주시가 40만 명, 안동시 22만 명으로 현재 인구와 비교하면 포항시는 63%, 경주시는 48%, 안동시는 50% 정도 높게 잡혀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진으로 수동 정지했던 월성원전 4개 원자로의 재가동을 승인한 데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수원의 안전점검이 미흡하고 활성단층이 밀집한 인근 부지에 대해 정밀 지질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12일 강진으로 수동 정지했던 월성원전 1, 2, 3, 4, 5기를 확인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주요 시설과 설비의 물리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전기 발생기 세관 검사도 이상이 없었으며 이번 지진이 기기에 미친 피로도 역시 20% 수준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규모 5.8의 강진과 함께 계속되고 있는 여진도 모두 원전 설계 기준 이내이고 한수원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내진 보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를 파견해서 80여일간 현장 점검 및 성능 시험 입회 등을 통해서 정밀 점검을 한 결과 안전운전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원전 재가동을 즉시 취소하라고 주장합니다. 고장나 있던 월성 1호기의 지진 측정기는 내년 2월에나 이설될 예정이고 경납 건물의 누설률 평가 방식 등 안전점검 과정 전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압력관의 내진 성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경납 건물의 누설률도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꼼꼼하게 검증을 해야 될 사안이지 한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서 재가동을 승인해 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주 일대 60여 개의 활성단층을 정밀 조사해 전면적인 원전 내진 보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유례없는 강진이 발생해 원전 가동이 중단된 중요 사안에 대해 원안위 위원회의 의결 절차도 없이 재가동이 결정됐고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몇 명이 앉아가지고 도장꽝 망치 두드려가지고 그냥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국민들은 질문하고 싶은 걸 누구한테 질문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에 대해 원안위는 이번 재가동 여부는 규정상 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주 지역에 540차례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가동이 결정돼 월성원전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조업 환경 악화로 나홀로 조업에 나서는 어민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해 해경본부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강원도 어선 5,700여 척 가운데 선원 없이 선장 혼자 조업하는 나홀로 조업 어선 비율은 46%에 이르고 최근 5년간 어민 16명이 혼자 조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해경은 혼자 조업에 나설 경우 그물을 끌어올리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쌀 가격이 폭락하면서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액을 올해보다 0.8% 증가한 14조 4,887억 원으로 확정했는데 이 가운데 쌀 변동직불금 규모는 1조 4,900억 원입니다. 쌀 변동직불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도살 처분 보상금이 1,0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감소했고 물류 현대화 사업과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등 융자 지원 사업의 예산이 대부분 줄어 실질적인 예산 증가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가 동력을 잃은 가운데 포항 창조경제센터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간 위주로 설립된 만큼 포스코와 포항시가 사업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일정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동안 76개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130여 명의 고용 효과와 91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48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와 창조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겹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포스코가 약속했던 5년간 3,600억 원의 투자와 100억 원 규모의 포항기업 전용 P펀드 운영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포항시는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신산업을 육성해서 미래 세대에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시도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시의회 백강훈 의원은 포항창조경제센터의 각종 지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포스코와 포항시가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포스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큰 보탬이 되고요. 그런 이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것 또한 포스코와 지자체가 힘을 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설립된 포항창조경제센터가 외부 영향력과 향후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선 포스코와 포항시가 지속적인 사업 투자에 대한 명확한 의지 표현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는 지난 4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9차 아시아 태평양 물리학회 연합회 이사회에서 연합회 본부를 포항 포스텍에 위치한 아태 이론물리센터에 유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9년에 설립된 아태 이론물리센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호주 등 아태 지역 17개 물리학회가 가입돼 있는 세계 3대 물리학회 연합 학술단체로 물리학 연구와 교육 등의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경치가 빼어난 흥해읍 7포 1, 2에서 5도 1, 2까지 900m 구간에 해안 도보길을 완공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까지 1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부대가 사용하던 이 구간에 목재 데크 등을 설치하고 해오름 전망대를 만들었습니다. 포항시는 또 남구 장기면 두원리에서 북구 화진해수욕장까지 110km 구간의 탐방로를 오는 2019년까지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협의회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촛불 민심과는 다른 도의원들의 돌출 행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의회로 달려와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북도의회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의 시국 성명 발표가 예정된 경북도의회 로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집니다. 어떤 도민들이 승인해줬다고 자기들이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해. 범죄자를 비호하는 도의원들은 사퇴하세요. 새누리 도의원들은 긴급 총회에 들어갔고 1시간 뒤 예정대로 성명 발표를 강행합니다. 심각한 국정 공백을 야기할 수 있는 하야와 탄핵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퇴진으로 헌정 준당만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안정적 정권 이양을 주장해 사실상 촛불 민심인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국회의 탄핵 표결에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97% 정도의 도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원하고 있는 민심을 뻔히 알면서도 도민들에 의해서 뽑힌 도의원들이 여전히 범죄자 박근혜를 비호하기 위해서 시국 성명 발표에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57명 중 32명만 참석하고 25명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민심과는 동떨어진 도의원들의 행보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조차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 도민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새누리당 몇몇 사람들의 보수 결집을 위한 조직적인 행위로밖에는 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새누리당 도의원이 항의하던 주민을 향해 막말을 던져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고 다수인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성명 발표로 의사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예산 심의를 기다리던 경상북도 각 실국과 산하기관 수백 명이 1시간 이상 무작정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책임이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도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구 지역 각계 인사들이 시국에 대한 반성문을 발표하고 대구를 정치적 다양성과 문화적 개방성이 있는 새로운 도시로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공천만 통과하면 당선이나 다름없다. 대구 경북은 새누리당의 텃밭, 민주당의 불모지. 대구 경북에서 치러진 역대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독점 구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대선에서도 이 같은 맹목적인 지지가 반복되다 보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지역 민심은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배신감과 실망감을 던져주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부끄러움을 안겨준 박근혜 대통령을 원망하고 나무라기에 앞서 대구 지역 각계 인사 1,300여 명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대구 시민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고 미안하다면서 반성문을 내놓았습니다. 묻지마 투표로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걸 반성하고 이러한들 저러한들 그에게 박수를 보낸 걸 반성합니다. 이들은 못난 대통령의 3파 노릇을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두가 깊은 반성을 통해 상처뿐인 영광을 벗고 새로운 대구를 만드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 이용해서 호가호위한 사람이 먼저 반성해야지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가 먼저 반성하면 그분들이 반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반성문에는 정계와 학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진보 인사는 물론 보수 인사도 상당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대구는 보수 골통이 아니고 특정 당과 함몰돼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정말 정책과 비전과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변해줄 건지 그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들은 대구가 더 이상 지역주의에 기반한 낡은 정치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치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오늘 수험생들에게 통보되면서 대입 일정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대학마다 오는 16일까지 수시 합격자를 발표하고 21일까지 합격자 등록을 받습니다. 이후 29일까지 미등록 충원을 하고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입시 관계자들은 정시 모집 비율은 전체의 30%이지만 수시 2월 정원이 10%가량 된다며 모집군별 대학을 정한 뒤 2월 인원을 확인해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출범 예정인 포항문화재단 상임이사 모집에 8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에 1명밖에 되지 않아 포항시가 최근 재모집을 한 결과 8명이 접수했고 비상임이사는 9명 모집에 23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주에 임원 추천위원회를 열어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고 이와 별도로 직원 7명 채용을 위해 어제부터 인터넷 원서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종묘 생산 시설을 갖춘 울릉군이 어린 홍해삼 20만 마리를 연안에 방류했습니다. 울릉도 특산물인 홍해삼은 지난 5월 울릉도 연안에 서식하는 어미 홍해삼에서 채란해 6개월간 키운 것으로 지역 어촌계 마을어장에 방류해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울릉군은 수산 종묘 배양장을 건립해 지난해 처음 흑해삼 20만 마리에 이어 올 4월에는 조피볼락 20만 마리를 방류했고 앞으로도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을 생산해 독도 연안까지 방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도 공기가 차갑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권까지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9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절기 대설입니다. 곳곳에 눈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경북 북부 지역은 오전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내륙 지역도 낮 동안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9도, 영덕 8도, 포항 10도, 경주 9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릉도가 8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 먼바다에서 오늘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기온은 떨어져서 춥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울진에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